김민웅 교수, 용기와 경륜의 정치를 위해. 민주당의 당대표와 지도부는 이렇게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선당 후사라는 말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다면 그 당의 정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한 정치가 될 것인가? 당장 화살을 피해보겠다고 누군가를 희생제물로 삼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대선은 필패다. 한없이 가벼운 세대교체론에 휘둘리지 말고 경륜의 정치를 보이는 것이 답이다. 청년의 기세와 경륜의 무게를 찾으라. 글의 순서 1. 인격 사례를 거듭하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 2. 부동산 투기 정당인 국민의힘 그 정체를 폭로하라. 3. 이 억울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4. 한없이 가벼운 세대 교체가 아니라 경륜 있는 정치를 보이라. 1. 인격 사례를 거듭하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 부동산 투기 문제와 LH 부패로 인한 정치적 부담을 덜겠다고 권위에 넘긴 결과 12명의 의원에 대한 의혹의 탈당 권유, 출당 조처를 취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러나 소명 절차가 없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10분의 형식적 소명 절차로 마무리하고 애초의 계획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심산이다. 이 과정에서 심각한 인격 사례와 여론의 부당한 질타로 관련 정치인들은 궁지에 몰렸다. 이런 방식의 해법 아닌 해법은 되풀이되고 있다.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전 장관도 자신들에게 정치적 부담이라고 여기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는다는 호랑이에게 그대로 넘겨버렸다. 선당 후사라는 말로 정당화시킬지 모르나 지켜야 할 사람을 지키지 못하는 정치 세력은 그 자신이 결국 버리워지고 말 것이다. 최근 민주당 어느 최고위원이 자신의 SNS에 바로 이 선당 후사 운운하는 글을 올렸다.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분명하다. 그것은 자해조치이고 자멸수다. 이 부동산 투기 정당인 국민의힘 그 정체를 폭로하라. 한겨레 신문은 이준석 부상이 집권 세력의 내로남불에 깔아준 꽃길에 올랐다고 조롱한다. 이 신문의 현실 인식은 심각하게 비틀려 있다. 부동산 투기 문제를 권익위에 넘겼다는 국민의힘은 조사를 가능하게 할 정보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게 사실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진상이 드러나면 당 전체가 수사 대상이 될 판국이니 그런 것인가? 그런데 무슨 내로남불인가? 한겨레는 집권 세력이 위선 정치 세력이라는 여론 조작술에 불과한 글을 버젓이 전면에 달았다. 정치 검찰이 대변지가 된 지 이미 오래다. 이런 정치 공작의 언술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 정작 폭로해야 할 사건에 대해 입 다물고 엉뚱한 것을 표적 삼아 화살을 쏜다. 정치 검찰이 폭력은 가리고 위선과 불공정이라는 말로 이 모든 것을 판단하도록 한다. 그 적용 대상은 정해져 있다. 이런 식의 왜곡과 비난에 대해 집권 여당은 단호하게 싸워야 한다. 여론의 위협에 짓눌려 하지도 않은 잘못까지 한 걸로 받아들여 절절매고 있는 태도는 자기 당의 정치인들에 대한 인격 사례로 나타났다. 말은 책임을 지려 한 것이지만 사실은 당장 화살을 피해보겠다고 누군가를 희생제물로 삼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대선은 필패다. 3. 이 억울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부동산 투기 명단에 오른 의원들이 어떤 사정인지를 토로하고 있다. 이걸 반발이라고 하면 안 된다. 억울하다는 걸 반발이라고 하면 도대체 이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반발이라는 말 자체는 이런 경우 대단히 폭력적이다. 우상호 의원의 경우 모친의 묘를 구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는 점을 호소한다.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걸 투기꾼 정치인으로 낙인 찍고 읍참 마속이라니. 죽일 이유가 없는 말의 목을 베는 자가 문제 아닌가. 윤미향 의원의 경우는 더욱 사정이 기가 막히다. 물론 더 조사해보면 알 일이겠으나. 함양읍 내에 있는 10여 평 남짓되는 빌라를 8,500만 원에 구입 이후 윤 의원의 배우자가 자신의 어머니 부양을 책임지고 있다가 민주당 정부의 1가구 1주택 정책에 따라 배우자는 어머니께 주택을 증여하게 되었다고 한다. 무상취득 증여 가액 기준시가 4,740만 원을 증여공제 5천만 원 이하여서 과세 미달로 정리된 사안이다. 금융사기를 몇 차례 당한 시어머니의 거주처를 윤 의원 부부 말고는 가족 모두가 신용불량자인 상태이거나 아파트 우상 분양에서 제외되는 사정에서 윤 의원의 배우자가 감당하는 과정의 일이다. 8,500만 원의 시골 총구석 10평짜리 빌라를 어머니 부양책으로 사서 가지고 있다가 명의를 이전한 것이 위장 투기 행위로 된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 아닌가. LH 부동산 투기 의혹이 왜 여기에 이어져야 하는가. 이미 공표했으니 되돌릴 길이 없다고 여기지 말라. 한 사람이라도 억울하면 그걸 구제하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다. 이런 정치를 보면서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자기들 못 튀는 거 되게 무서워하는구나. 그런 순간 누구든 내치는구나. 낙인은 순식간에 지키고 그걸 되물리는 시간은 길다. 그 사이 누군가의 숨은 끊어질 수도 있다. 4. 한없이 가벼운 세대교체가 아니라 경륜 있는 정치를 보이라.
국민의힘 당대표의 젊은 나이에 기세가 눌려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 또한 안쓰럽기는 마찬가지다. 그걸 나이로 되갚겠다고 대선주의본부에 청년을 앉히겠다는 발상 역시도 경악스럽다. 그 당사자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이 아니다.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제대로 활용할 줄 모르는 바보가 아닌다며 이게 뭔가. 제대로 된 정치는 청년의 기세와 경륜의 무게가 함께 어울릴 때 태어난다. 이 경륜의 정치를 모색하지 못하면 청년의 치기가 드러나거나 노세한 정객들의 퇴물 냄새를 풍기게 된다. 오늘날 정치인들의 글씨체를 굳이 논의할 바 아니나 21살의 단재 신채호의 글을 보라. 단정하고 웅혼하다. 시대가 다른 이유도 있겠으나 핵심은 글씨에 담긴 기운이다. 그런데 최근에 본 여러 정치인의 글씨는 유화적이며 졸려하다. 그 댐댐이가 그러하기에 그렇다. 이완영도 당대의 명필이라고 하나 그 글씨는 재주가 자잘하게 앞서고 기세에 기품이 없다. 그런 기운을 가지고 살아갔으니 그 인생이 글이 된 것이다. 품격과 경륜과 담대한 기세와 굴하지 않는 돌파력, 그런 정치가의 출현을 기대한다. 노예제도를 철폐하자 하면 그 법령 정비의 세세한 항목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고 묻는 것은 지도자에게 졸장부를 요구하는 것이다. 노비 문서를 태우자 하는데 문서 분류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답하라고 하면 그 역시 마찬가지다. 백범 김구 선생에게 우리가 그걸 요구하겠는가? 몽양 여운형 선생에게 우리가 그런 방도까지 내놓으라고 하겠는가? 방향을 정확히 정하고 그리로 가는 길을 용기와 자기 희생으로 열어가는 것이 정치가이며 지도자이다. 지도자는 자신의 역량 못지않게 우리가 요구하는 크기만큼의 지도자가 나온다. 그 크기가 크면 그런 지도자가 보이는 법이다. 아니면 졸장부를 지도자로 받든다. 지금 우리는 용기와 경륜의 정치가 절실하다. 김민웅 교수.